왜냐면 요거는 세법에 나오는 얘기들이 아니고 세무사님들하고 상담한다고 이런 얘기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제가 온전히 겪고 온전히 고민한 내용들을 설명드린 거다. 아니 옛날 세무사들은 이런 거 요청도 안 하고 다 해줬는데 왜 너네만 이런 거 요청하냐. 정말 이래요. 근데 이때 꼭 얘기를 해요. 작년 거 보여 안 됐습니다. 안 하면 저도 편해요. 근데 하지만 대표님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하고 있는 광고 대행업으로 해서 B2B 창업한다면 시리즈를 한번 또 광고 대행업 요새 진짜 많이 하지. 정말 많이. 제 주변에 실제로 많은 게 광고 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예를 들면 스마트 스토어를 저희 한다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돈을 팔 수 있잖아요. 근데 광고 대행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뭔가 우연찮은 기회로 누구의 매출을 올려주는 걸 내가 도와줬다. 그런데 나한테 돈을 주고 싶대. 이렇게 해서 3.3으로 받고 시작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가 어느 타이밍에 사업자를 내야 되냐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세요. 내가 계획한 창업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런 경우라면 뭐 한 매출액 그냥 세법상 용어로만 말씀드리면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한 2,400만 원까지는 사업자를 안 내도 그냥 한 경비를 아무것도 안 해도 한 80% 인정해줘요. 그 정도면은 뭐 괜찮죠. 2,400 미만으로 2,400 미만 그냥 소소하게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은 굳이 사업자 낼 필요도 없어. 근데 이제 2,400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2,401만 원이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80% 인정해주는 게 없거든요. 그럼 내가 하는 만큼 세금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사업자 내는 게 좋죠. 2,400만 원 기준으로 매출액. 대표님 항상 뭐 유튜브 같은 거는 이제 나는 무조건 내고 시작할 거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없어도 사업자 내는 게 좋은 게 들어가는 경비들이 있어요. 부가세 환급도 될 수 있고 소득세 경비 처리도 결손금 모아서 2월 결손금 시킬 수도 있는 건데 광고 대행업 말 그대로 들어가는 경비가 없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예기치 않은 창업인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굳이 들어가는 비용도 처음에 없을 거고 그럼 사업자 낼 필요가 없지. 내 유튜브 할 거다라고 카메라 사고 뭐 노트북 사고 뭐 그런 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거는 그냥 하던 건데 뭐 그쵸. 특별히 들어갈 비용이 들어갈 비용이 없으니까 굳이 사업자 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근데 또 궁금한 게 제가 사업자를 광고 대행업을 낸 게 제 두 번째 사업자예요. 근데 관리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 세무서에서. 근데 네네네. 이게 두 번째 제가 원래 일반 가세자가 있었으니까 일반 가세자가 원래 있어서 관리를 안 해줬던 건지 아니면 원래 이 업종에 관리가 안 되는 건지 뭐 이것도 좀 궁금한 거예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한 사람이 일반하고 간이를 두 개를 영위할 수가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두 번째는 지역마다 간이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또 업종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데는 간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지역은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내가 일단 일반 가세자가 있다면 간이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일반 간이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게 좋은지 알아야 되잖아요. 광고 대행업은 무조건 일반. 무조건 일반. 무조건 일반. 왜요? 아니면 간이가세자는 일단 애초에 B2B잖아요. B2B 사업은 일반이 무조건 유리해요. B2B 사업. 뭐 예전에 영상 찍은 뭐 요식업 B2C 대상은 간이가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을 수 있는데 B2B 회사 대 회사는 일반 가세자가 좋다. 계산서 발행하고 부가세 받아서 내면 되잖아. 내가 쓴 부가세 환급받고. 이거를 실제로 액수를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액수는 얘기할 것도 없는 게 간이가세자는 애초에 회사들이랑 거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산서 발행이 안 돼버리면 그 회사는 경비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일부러 간이가세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서 발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세금은 순이익이 나오고 나서 걱정하는 건데 애초에 거래가 아니라 사업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예전 영상에서 요식업인 경우에 간이는 9,500원, 일반은 10,000원 이렇게 팔아도 둘이 똑같이 남는다고 했잖아요. 가격 메리트가 있죠. 근데 이게 B2B 사업으로 가면 이 9,500원짜리 거래가 아예 안 돼. 세금 계산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거래가 안 돼. 세금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거래가 안 돼. 거래가 B2B 거래 사업체끼리는 거래가 아예 안 됩니다. 물론 그 상대방이 개인 사업자면 그 입금증을 가름해서 경비처리 하면 돼요. 계약서랑 2% 가산세 내고. 법인은 그런 개념이 안. 상대방이 법인들이 많다 그러면 거래가 안 돼. 그래서 간혹 이제 광고 대행업으로 창업 감면을 받으시려고 하는 분들 중에 안타까운 케이스가 이미 낸 거야 예전에. 그것도 다시 광고 대행업. PD님도 그런 거잖아요. 창업 가면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광고 대행업 이게 뭐지? 나 영상 제작하는 사람인데 영상 제작하고 업종 코드 따로 있거든요. 나 이거 경영 컨설팅 해주는 건데? 컨설팅 해주는 거잖아.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경영 컨설팅인데? 그래서 이렇게 이 광고 대행업이 정확히 뭐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너무 좀 애매해. 경계들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PD님처럼 광고 대행업 두 번째 낸 분들이 창업 감면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막상 찾아보면 엮일 수 있어요. 엮이는 게 너무 많아. 겹치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해답을 찾아보시죠. 광고 대행업은 정말 비용이 너무 없어. 거의 수익률이 너무 높아요. 근데 이때 창업 감면 안 되면 세금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광고 대행업 하시는 분들은 창업 감면을 쉽게 포기하면 안 돼. 뭐든 한번 해봐야 돼. 안 되더라도 뭐든 해봐야 돼. 광고 대행업의 인건비도 한번. 그리고 또 광고 대행업은 요식업과 다르게 요새 과세관청은 3.3방 인건비 잡는다고 하잖아요. 광고 대행업은 걱정할 게 없어. 진짜 프리랜서들이 정말 많거든요. 업종 특성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3보다 더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정규직 채용도 있을 수 있어요. 정규직 채용도 한두 명 정도는 한번 고민해봐야 돼. 세금적으로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줄어들까요? 그 사업자마다 다르긴 하지. 정규직 채용의 장점 두 가지. 세액공제 받는 거 알죠? 통합고용 세액공제 뭐 굳이 여기서 말씀 안 드릴게요. 두 번째는 복리후생비라는 개정이 열려요. 직원이 있으면 직원한테 복지를 할 수 있죠. 3.3 인건비는 직원이 아니어서 복리후생비 개정이 아예 사라져. 벌써 경비 처리부터 달라진다 보시면 돼요. 그럼 3.3 사람들이랑 밥 먹는 것도 복리후생비 처리가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그걸 쓰는 순간 안 돼요. 정규직이 없는데 복리후생비 개정을 썼다. 그거는 막기장한 거야. 그냥 그 잘못된 기장이에요. 애초에 들어갈 수 없는 경비. 우리 이제 업을 하다 보면 뭐 툴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오도비를 쓴다 뭐 그런 거. 근데 그런 요금제들이 학생요금제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설마 회사에서 학생요금 쓴다고 뭐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는데 진짜 문제가 생겨요. 왜 너네는 회사인데 왜 학생용을 쓰고 있냐, 학생이 있냐, 항공관에서 다 쓰고 있는 IP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 다 경비 처리되고 사업자 세율 한 30% 나오면 30% 할인받는 거잖아요. 학생용 안 썼으면 좋겠어. 또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기재하면 부가세까지 할인해주는 게 있는데 굳이 학생용을 쓸 이유가 전혀 없어요. 또 연계되는 포인트가 해외 결제예요. 해외 결제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뭐 GPT, 뭐 제미나이, 뭐 어도비, 뭐 메타 광고 엄청 많이 쓰잖아요. 이게 비용이 꽤 큰데 싹 다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저희가 경비 처리를 할 때 사업용 카드가 홈택스에 등록되면 그 내역을 쫙 다 가지고 오는데 해외 결제본이 많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엑셀 파일을 요청드리거든요. 근데 저희랑 처음 하는 대표님들은 아니 옛날 세무사들은 이런 거 요청도 안 하고 다 해줬는데 왜 너네만 이런 거 요청하냐. 정말 이래요. 근데 이때 꼭 얘기를 해요. 작년 거 보여 안 됐습니다. 진짜 안 된 거거든요. 왜냐면 빼먹었습니다. 할 수가 없어. 내역이 빠지니까. 그래서 별도로 요청드리는 건데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 왜 여기 저희 세무사는 요청하는 것도 많고 이러냐. 안 하면 저도 편해요. 해드리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들은 저희도 힘들어요. 근데 하지만 대표님들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바쁘시겠지만 그런 거 자료 주시는 게 세금에서 더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저희한테 엑셀 파일 주실 때 요새는 구독 서비스가 워낙 많잖아요. 알게 모르게가 아니고 쥐도 새도 모르게 돈이 엄청 많이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한번 줄 때 대표님도 내부적으로 구독료 얼마나 나가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꽤 많이 나갈 수 있어요. 저희 기장료보다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 광고 대행업은 법인 전환의 메리트가 가장 큰 업종 중에 하나라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법인 전환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해요. 첫 번째,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두 번째, 앞에 주식회사가 붙으면 영업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용도가 좀 올라가죠. 세 번째, 대출. 근데 보통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돼도 법인 전환하면 좋을 수 있는데 광고 대행업은 세금 무조건 줄죠. 두 번째, 앞에 주식회사 붙으면 어차피 광고를 보통 B2B인데 신용도가 올라가잖아요. 여기 그래도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가 아니네. 뭐 어느 정도 외형이 있는 회사로 있죠, 보여지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대출은 이제 차치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서 되게 좋다. 근데 이럴수록 법인 전환을 잘해야 돼요. 왜? 법인 전환의 최대 단점이 있죠. 돈을 내 맘대로 못 빼잖아요. 요거는 충분히 세법적으로 컨설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상담 받아보시는데 이 부분만 잘 해결이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또 반대로 생각하면 광고 대행업을 개인 사업자를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 창업가면 100%를 받으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건보료 한 10% 내더라도 하면 돼요. 근데 100%가 아니고서는 워낙에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메리트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래서 B2C 업종들 예를 들어 뭐 요식업이나 이런 데들은 부가세에 대한 메리트도 있어요. 신용카드 발행해서 그냥 뭐 1,000만 원 해주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광고 대행업 그런 게 아예 없거든요. 그냥 청년 창업 하나 믿고 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청년 창업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광고 대행업. 그게 아니라면 법인 전환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광고 대행업은 법인 전환하면은 B2G 정부와의 뭔가 이런 그 업무를 따낼 때도 훨씬 더 유리하죠. 입찰에도 유리하잖아요. 요식업 이런 데들은 이런 게 뭐 전혀 없으니까 메리트가 별로 없지만 광고 대행업은 세금적 외에도 좀 메리트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세금도 줄이긴 해야 되는데 그 세금이 법인세가 아니고 돈 빼오는 전략을 미리 갖고 가야 돼요.
그 상담을 통해서 내가 전략만 세울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이제 제가 실무에서 겪었던 경험 하나 얘기하자면 B2B 업종에서는 흑자도산이 생길 수 있어. 흑자도산 뭐냐? 재무제표상은 이익인데 도산을 해버리네. 그게 미수 관련해, 미수. B2C는 미수가 될 확률, 음식점은 미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B2B는 내가 광고에서 만약에 내가 뭐 한 1억 받아야 돼. 근데 나눠서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 회사가 어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나는 용역이 제공이 완료되면 일단 계산서 발행 무조건 해야 돼. 돈 안 받았다고 안 하시면 안 돼. 가산세 물어요. 그럼 일단 발행을 하고 부가세 내야 되죠. 돈도 안 받았는데 부가세 내야 돼요. 그리고 법인세나 소득세도 내야 돼. 돈을 안 받았는데. 난 돈을 못 받았는데 계산서는 있기 때문에 권리가 내야 생긴 된다? 거지.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세금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미수 관리가 안 돼버리면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수익은 수익대로 났는데 돈은 없네. 흑자 도산이 돼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제가 착안한 아이디어인데 피지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음식점이 미수가 없는 이유가 카드를 긁어버리면 피지사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할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아. 용역이 완료되면 피지사 껴가지고 1억이면 1억을 그냥 긁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뭐 6개월 할부든 12개월 할부든 그건 거기서 하는 거고 나는 돈은 나대로 받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분납을 받는 건 미수 관리도 어려우니까 이런 피지사를 하나 뚫어가지고 할부는 할부대로 가는데 나는 일시불로 받는 수수료는 좀 내더라도 그런 방법이 좀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광고 대행업을 필두로 이제 B2B 업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거는 세법에 나온 얘기들이 아니고 세무사님들하고 상담한다고 이런 얘기 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제가 온전히 겪고 온전히 고민한 내용들을 설명드린 거라 저는 이 영상이 도움됐을 거라 이제 생각이 되고 혹시 또 각 업종마다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업종을 또 연구하고 또 실제로 얻은 그 경험들 사례를 토대로 한번 또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